우리 아버지는 어릴 땐 진짜 무서운 분이었어요. 술 드시고 밥상 뒤엎는 건 예사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집안 공기를 다 얼어붙게 만들던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손자 앞에서는 말도 아끼고 식사할 땐 작은 밥그릇에 숟가락만 움직이십니다. 힘이 세진 아들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어릴 땐 내가 무서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투명 인간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참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한 가정만의 일은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은 사람의 위치를 바꾸고 관계의 권력도 조용히 이동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예전엔 가장이었던 남성들이 사회와 가족 안에서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을 겪습니다. 젊었을 땐 무서웠던 아버지가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니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말하는 현실. 이 변화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질과 감정, 그리고 관계의 재구성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이죠. 첫 번째 이야기 밥상 없던 아버지, 지금은 식탁 끝에 조용히 앉아만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김모 씨는 젊었을 때 지역에서 꽤 인정받는 사업가였습니다. 술자리도 작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숨죽였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사업 정리하고 은퇴한 뒤 손자와 함께 사는 딸네 집으로 들어간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수도 줄고 눈치도 보이고 손자가 TV 보는 중엔 자신은 식탁에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씁쓸하다고 말합니다. 어릴 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무섭다기보단 안쓰러워요. 저렇게까지 위축되실 줄은 몰랐어요. 김 씨의 변화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은퇴 후 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잃고 나면 존재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그는 체감한 것이죠. 가족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은퇴자는 점점 배경이 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어릴 땐 괴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외로우신 분이네요. 40대 중반의 이 씨는 중학생 아들을 둔 직장인입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었고 조그만 실수에도 등짝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손자 얼굴 보러 오는 것을 낙으로 삼는 조용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화가 많으셨을까? 원망했는데 지금은 이해도 돼요. 그 세대의 아버지들은 감정을 말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보면 정말 친구가 없고 가실 데도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세요. 은퇴 후 고립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직장 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급격히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풀고 표현하는 기술도 익히지 못한 채 나이만 먹은 이들은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조차 외로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복 중 부모 잘 만나는 복 요즘 와서 더 절실히 느낍니다. 60대 후반의 정 씨는 자신과 남편이 함께 은퇴 후 손자 돌보며 살아가는 요즘을 가장 평온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화목한 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싸움도 없고 늘 같이 밥 먹고 웃던 기억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도 평화롭게 늙어가고 있어요. 손자랑도 밥 먹고 산책 다니고요. 그녀는 말합니다. 부모 잘 만난 게 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손자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이처럼 정 씨 사례는 정반대입니다. 젊어서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한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가족 속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아닌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이후 관계 회복과 존중의 중요성. 은퇴는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특히 과거 권위적인 가장 역할을 했던 남성들은 이 전환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존재감이 줄어든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가족의 냉대에 스스로를 투명인간처럼 느끼기도 하죠.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경제력보다도 가족 내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함께 밥 먹고 말 섞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회복하세요. 과거의 폭력적이었던 말투, 행동을 기억하는 가족은 많습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 한마디가 은퇴 후 삶의 질을 확 바꿉니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세요. 손자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지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잃었던 가족, 내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가 되지 않도록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지역 노인복지관, 도서관 모임, 자원봉사활동 관계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조용한 퇴장은 필요 없습니다. 예전처럼 소리 지르고 팝상 없는 아버지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투명인간처럼 만들지 말자는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여전히 이야기할 가치가 있고 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족 안에서 당신만의 따뜻한 자리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투명인간이 되었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요. 왜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줄어드는 걸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먹은 탓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역할 상실, 정체성의 위기, 소통 단절이라는 세 가지 축이 겹쳐지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넘기기 위해선 먼저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아주 실용적인 행동들이 따라야 합니다. 1. 존재감 상실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대한노인정책학회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남성의 비율은 38.4%에 달합니다. 특히 직장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온 남성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동안 부장, 대표, 과장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에게조차 뚜렷한 역할이 없어지니까요.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가족 안에서 맡겨진 역할은 뭘까? 혹시 아무런 역할도 없다면 먼저 작은 역할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손자 숙제 도와주기, 가족 식사 만들기, 마트 보기 전 장보기, 체크리스트 작성 작아 보여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이 당신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2.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 오해만 쌓인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감정은 많은데 표현은 서툴고 과거에 대한 미안함은 있지만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생기는 게 이런 대화입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말이 없어졌어요? 나한텐 관심도 없는 거야? 이럴 땐 정면 승부보다는 상황 나누기 방식의 대화가 좋습니다. 즉, 감정 대신 구체적인 상황을 꺼내며 말하는 방식이죠. 예. 넌 옛날부터 나 무시했잖아. 요즘 내가 팝상 차릴 때 아무 말도 없으니까 괜히 내가 거슬리는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대화는 방어심을 줄이고 감정을 객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마이너스 자녀 간 대화가 끊긴 가정에서 시도해보면 놀라운 반응이 돌아옵니다. 익숙해지면 서로의 속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3. 정기적 가족 식사는 가장 강력한 재결합 도구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고 세대 간 갈등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가족 식사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먹고 싶어도 어색해서 같이 못 먹어요. 이럴 땐 혼자 다 준비하지 말고 가족과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준비하는 식사로 바꾸는 것이 팁입니다. 예. 손자는 물 따라 놓기. 며느리는 밑반찬 하나. 아버지는 된장찌개 끓이기. 이런 구조를 만들면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고 투명 인간이 되는 일도 줄어들죠. 4. 은퇴 후 자기만의 루틴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가족이 나를 챙겨줄 거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죠. 가족도 바쁘고 각자의 생활이 있어 예전만큼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이럴 땐 자신만의 생활 리듬, 즉 루틴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동네 도서관에서 이 시간 신문을 읽고 점심은 지역 경로식당에서 해결하고 오후엔 작은 텃밭 가꾸는 일로 하루를 보내는 72세 남성 박 씨는 내가 나를 존중하니 가족도 나를 대할 때 존중을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한 시간이 아닌 충전의 시간이 되려면 일과표를 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종이에 직접 쓰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건강과 자존감을 모두 지켜줍니다. 5.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바꾸려는 태도다. 지금까지 관계가 엉켜 있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였다고 해도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미 손자와 식탁에서 웃는 어르신들처럼 가족 안에서 역할을 다시 설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루틴을 만들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마지막으로 실천 팁 정리. 가족 안에서 작은 역할 하나 만들기, 매일 아침 식사 준비, 손주 데리러 가기, 반찬 분담 등. 감정 아닌 상황 중심 대화 연습하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미리 말하기. 주 2회 이상 가족 식사 함께하기, 준비부터 함께, 역할 나누기. 나만의 루틴 만들기, 아침 운동, 독서, 동네 커뮤니티, 마을일 참여. 과거는 놔두고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보기, 용기 내어 말 한마디 건네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인생 후반의 기회입니다. 젊을 땐 잘 몰랐던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투명 인간처럼 살지 말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다시 가족 속으로 걸어가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